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조팀입니다. 오늘 저희 팀은 구글과 아마존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구글과 아마존의 수익 구조를 비교하고 다음으로 그들의 역량을 분석한 후 외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제안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글의 주요 수익원은 광고로 이뤄지며 2017년 알파벳 중 매출 중 86%가 광고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검색 광고 비중이 크며 클라우드 컴퓨팅과 하드웨어로 수익 다각화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2017년 총 매출은 전자상거래가 주요 수익원이 되고 그리고 프리미엄 멤버십 등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광고에 의존하는 반면 아마존은 다각화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글과 아마존의 역량 분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역량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은 AI 기술에서 95%의 음성 인식 정확도를 자랑하며 구글 어시스턴트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빠르게 통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범위한 기기 지원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4억 개 이상의 기기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 가능하게 하며 22개 언어를 지원해 글로벌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통해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구글 생태계에 깊이 연계됐습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수익화 전략 부족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의 명확한 수익화 모델이 부재하고 광고 실험은 사용자 반응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의 역량입니다. 첫째,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서의 에커는 미국 시장에서 66.7%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마존은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사는 소비 패턴을 분석해 구매를 유도하며 에커 소유 가구의 연간 지출이 약 $1,700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약점으로 모바일 기기와의 통합 제한이 있습니다. 알렉사는 스마트 스피커에 의존하고 있고 구글에 비해 글로벌 확장 속도가 느린 점도 단점입니다. 이어서 저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완료넷 모델로 분석하였습니다. 고객 측면에서는 2016년 출시 이후 구글 어시스턴트는 2018년까지 전 세계 스마트폰의 46%에서 사용되었으며 음성 검색은 구글 검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주로 1,830개의 기본 음성 작업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구글은 소니와 파나소닉 등과 협력을 해 구글 어시스턴트를 여러 하드웨어에 동합하고 또한 액션선 구글 플랫폼을 통해 서드파티 개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자 측면에서는 주요 경쟁자는 아마존 알렉스와 애플의 시리로 알렉스는 25,000개 이상의 기능을 지원하고 시리는 4,110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석인 보안자 측면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는 2018년 초 1,500개 이상의 스마트홈 기기와 동합되었고 또 액션선 구글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음성 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의 주요 챌린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입니다. GDPR 등 다양한 법으로 데이터 수집이 제한되고 신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홈 동합 복잡성입니다. 제조사 간 표준 자율 호환성 문제와 플랫폼 간 존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어시스턴트의 외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의 수익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두 회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데요. 우선 아마존은 개발자들이 알렉사를 통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아마존은 그 수익의 30%를 가져갈 거라는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반면에 구글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글 홈에서 광고를 실험해봤지만 많은 부정 반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전략의 효율성을 아직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구글의 전략은 확실히 적용할 수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의 수익화 전략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우선 시장 점유율이 아직 상당히 큰 구글 홈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 스피커 판매량은 16년부터 17년까지 1년 만에 급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2018년에 구글 홈의 점유율은 2위를 차지하고 심지어 아마존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구글은 구글 홈의 성장성 유지를 위한 전략과 동시에 추가적인 수익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스피커의 시장의 문제로 뒤돌아보면 여러 회사들은 스마트 스피커의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비효율적인 스마트홈 경쟁을 초래했습니다. 실제로는 0.18%의 기능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보안이랑
가정용 스마트홈 기기 통합의 복잡성 문제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보안 문제는 데이터 보호 규정과 상품 특성 때문에 개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기 통합의 복잡성 문제는 구글 도전이면서도 기회라고 확정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구글은 기기들을 연결하는 공동 표준이 되어서 경쟁자들을 스마트홈 시장에서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이 새로운 전략에 적용 가능한 두 가지 중요한 경쟁 역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글 어시스턴트의 광범한 사용과 뛰어난 음성 기술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역량들을 철저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전략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표준화 혹은 가치 창출 전략인데요. 따라서 스마트홈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시스템을 하드웨어 기기에 무료로 또는 자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드웨어 기기들은 구글 어시스턴트이 지원된 스마트폰과 구글 홈에 연결되어서 원격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제조사들은 자비용으로 빠르게 제품을 개선할 수 있고 IoT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워집니다. 구글 측에서는 구글 홈이 연결의 표준이 되어서 더 빠르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서 구글 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예상 이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익화 혹은 이윤 창출입니다. 기업들은 세스 기술 가진 후 구글 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요구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글 홈을 보유하지 않은 소비자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구글의 음성 기술은 라이선싱 제품이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권을 구매하면 기기들은 주인의 음성을 인식하고 구글 홈과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음성 기능이 추가된 하드웨어는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비자는 이 가격 상승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면 집에서 있는 모든 제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글 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의 전략 제안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